저희가 이제 벡터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벡터 공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게 이해해야 할 거는 벡터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와 이 벡터 공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집합 S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집합 S를 표기하는 방법 중에 이런 게 있죠. S1부터 SN까지 있는데, 얘가 이제 이 부분에 어떤 조건들이 올 거 아니에요? 어떤 조건들이 왔을 때 이 어떤 조건에 의해 정의되는 S1부터 SN까지를 포함하는 집합 S가 이 벡터 공간의 공리 1번부터 10번까지 만족만 해주면 이 집합 S는 벡터 공간이고 이 집합의 원소들은 벡터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조건이 뭐가 됐든 벡터 공간의 공리 10까지만 만족해준다면 이 집합 S는 벡터 공간이다. 그 조건이 이제 뭐 대표적으로 n 스페이스 아니면 뭐 행렬로 따진다면 n 곱하기 n 행렬도 있고요. 아니면 함수들의 집합 f도 있고, 이제 구간을 정해줘야겠죠. 구간 같은 경우는 닫힌 구간 AB라 할까요?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란 건 진짜 자기 마음대로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얘는 벡터 공간이 아닌데 그 조건이 만약에 나중에 연습 문제로 나오는데 요거를 만족하는 실수 순서상 A, B R제곱 평면에서 이 조건을 달고 있는 실수 순서상이란다. 양의 실수 A와 양의 실수 B에 대한 순서상의 모든 집합 S 이런 게 있죠. 얘는 그 어떤 조건이란 게 벡터 공간의 공리 10가지를 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벡터 공간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연습 문제로 풀어줄 건데, 이같이 이제 어떤 조건이 주어졌는데 그 조건이 벡터 공간의 공리만 만족해라. 그럼 우리가 벡터 공간이라 해주겠다. 그리고 그 원소들을 벡터라 해주겠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습 문제로 바로 건너뛸 거고, 연습 문제 같은 경우 모든 걸 풀진 않을 거고요. 이제 1번부터 5번 같은 경우는 공리 10가지 하나하나 성립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볼 문제는 6번이고,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진 행렬의 집합, 이게 조건이라 이거예요. 다음과 같은 형태,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만족하는 모든 행렬을 모아둔 거를 우리는 집합 S라 하겠다. 뭐 집합 V가 될 수도 있고 뭐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근데 얘가 벡터 공간이 아님을 보이래요. 뭐가 성립 안 하냐고 봤더니 이 공리 10가지 중에 합에 대한 항등원을 보시면, 합에 대한 항등원이 이 교과서에서는 4번이라 돼 있거든요. 공리 4번. 공리 4번을 보시면 x 더하기 이 0벡터를 했을 때 x를 만족하는 0벡터가 무조건적으로 존재해야 돼요. 근데 0벡터는 2 곱하기 2 행렬에서 0벡터는 0000이죠. 근데 이게 이 형태를 어떻게 조작하더라도, 그러니까 0 곱하기 0000이 애초에 얘네들을 다 담고 있는
이 형태를 다 담고 있는 S에 포함이 안 돼요. 왜냐면 100A 형태의 행렬은 무조건 A11이 1이어야 되는데 이 자리가 0이 되다 보니까 얘는 S의 원소 자체가 아닌 거고, 그러면 집합 S 같은 경우는 0벡터를 절대 가질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0벡터를 가질 수 없다면 공리 4번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는 벡터 공간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벡터 공간이 아니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 자 이제 10번 풀어놓으라고 했는데 10번 한번 보면은 R제곱에서 일반적인 벡터의 합과 다음과 같이 정의한 스칼라 곱을 생각해 봅시다. 위와 같은 스칼라 곱으로 정의한 집합 R제곱은 벡터 공간이 아님을 보이시오 라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곱에 대한 항등원, 그러니까 10번에 대한 공리를 만족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A, B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이제 A가 0이 아니라고 쳐봅시다. 이때 어떤 이제 스칼라 K가 존재하여, 아니다 위에서 K를 썼으니까 어떤 스칼라 C가 존재하여 다음을 만족하는 C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곱에 대해 이 AB 2 곱하기 1 행렬의 AB 원소가 그대로 보존되는 C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때 그 임의의 스칼라 C에 대해서 이 자리가 0이 되다 보니까 이 A11이 A가 되지 못하고 0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너는 곱에 대한 항등원이 존재하지 않구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리 10번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벡터 공간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1번 볼게요. 아까 좀 연습 문제에 나온다고 했던 문제인데, 실수 이거를 만족하는 AB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R제곱에서 A, B의 집합이라고 하재요. 그러니까 그 그래프로 나타내 버리면은 요거 말하는 거죠. 얘가 벡터의 합과 스칼라 곱에 대하여 이제 주어진 집합이 벡터 공간이 아님을 보이세요라고 했는데, 이것도 스칼라 곱에 대해 닫혀 있지 않다. 그것도 있을 것 같고, 벡터 합에 대한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각각에 대해 하나씩 존재하네요. 그러니까 A, B가 있을 때, 아니나 A1, B1이 있다고 쳐봅시다. 당연히 얘는 양수, 양수꼴일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또 양수, 양수꼴을 하나 가져와서 얘가 0, 0이 되게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 합에 대한 항등원, 합에 대한 역원, 이 공리 5번에 만족해야 얘를 벡터 공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벡터 공간의 공리 10가지 중 하나라도 만족 못하면 벡터 공간이 아닌 거고, 그러니까 얘가 벡터 공간이라면 당연히 공리 5번을 만족해야 되는데, 양수, 양수꼴 더하기 양수, 양수꼴에서 0, 0이 나올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없다가 답이죠.
물론 이제 A가 0 이상, B가 0 이상이면 이게 A, B가 무조건적으로 양수일 필요는 없는데 임의에 대해 모든 것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의에 대해라는 거는 어떤 A, B를 가져와도 이것이 성립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양수, 양수로 잡은 거고, 이때 합에 대한 항등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요. 무슨 말이냐면, 근데 이게 0,0이 되려면 A2가 마이너스 A1이어야 되고 B2가 마이너스 B1이어야 되는데, 이게 돼버리는 순간 A2는 음수죠, B2도 음수죠. 음수, 음수는 이 집합 S에 이 집합 V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V는 어떤 집합이냐면 0 이상의 A, 그러니까 0 이상의 AB에 대해서 A, B를 포함하는 모든 집합이기 때문에 얘가 음수가 돼버리면 V의 원소가 되지 않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A2와 B2는, 그러니까 A2, B2가 음수가 돼버리면은 V의 원소에 포함되지 못하게 되는 거고, 공리 5번을 만족하려면 이 음수들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합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얘는 스칼라 곱에 대해 닫혀 있지도 않아요. 이거는 이 합에 대한 항등원에 대한 얘기를 반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A1, B1이 V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의의 A1, B1에 대하여 얘는 이제 스칼라 곱에 대해서도 닫혀 있어야 되거든요. 얘가 V가 벡터 공간이 되려면. 근데 내가 임의의 스칼라 마이너스 1을 들고 왔을 때 이 스칼라 곱을 한 거 또 여전히 V에 포함되느냐, 너가 스칼라 곱에 대해 닫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봤듯이 얘는 음수 꼴은 포함하지 않으니까 나는 스칼라 곱에 대해 닫혀 있지 못하고 따라서 벡터 공간이 아니구나 라고 되는 거죠. 자, 그런 거를 고려한 상태에서 12번을 보시면 얘도 뭘 만족 못할까요? Q1, 그러니까 유리수 집합 Q를 생각하자 이거거든요. 문제부터 좀 읽어주자면 V를 유리수 전체의 집합 Q라고 합시다. 또한 벡터의 합을 일반적인 유리수의 덧셈으로 정의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환법칙 성립하고 결합법칙 성립한다 이거예요. 일반적인 유리수 덧셈으로 정의하니까 스칼라 곱의 임의 실수 스칼라를 유리수에 곱하는 것으로 정의합시다. 이것도 이제 스칼라에 대한 결합법칙 성립하고 스칼라에 대한 분배법칙 성립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연산자를 특이한 방식으로 정의하지 않겠다 이거죠. 연산자를 특이한 방식으로 정의한다는 거는 이거를 제가 제 마음대로 이렇게 정의하면은 특이한 이 연산자 그 정의 방법이 되는 거고, 여기서 말했듯이 일반적인 유리수 덧셈이라고 한다면 요게 성립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합법칙, 교환법칙 다 성립하는 이 유리수 전체를 포함하는 집합 V를 생각하자 이건데, 이 V가 벡터의 합과 스칼라 곱에 대하여 집합 V가 이제 벡터 공간이 아님을 보이래요. 그러면 집합 V의 임의의 원소 V1을 생각해 봅시다. 얘는 뭐예요? 유리수죠, 유리수. 이때 제가 임의로, 그러니까 이 스칼라 곱에 대해 닫혀 있다는 건 뭐냐면 임의의 스칼라 K를 V1에 곱했을 때 이 KV1이 여전히 유리수 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무 쉽게 파괴되죠. 예를 들어서 V1이 0이 아닌 유리수라고 했을 때 K가 루트 2면은 루트 2 V1은 뭐예요? 무리수가 되죠. 그러니까 무리수가 돼버리는 순간 얘는 V의 원소가 아니게 되는 거고,
스칼라 곱에 대해 닫혀 있으려면은 루트 2 v1도 v의 원소였어야 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니까 아 너는 벡터 공간이 아니구나 라고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14번 v를 양의 실수의 집합 r 플러스라고 합시다. 집합 v가 일반적인 벡터의 합과 이것도 여전히 뭐하다 스칼라 곱에 대해 닫혀있지 못하다. 14번 보시면 임의의 양수 양의 실수의 집합 r 플러스라고 하니까 임의의 양수 제가 a를 잡았을 때 진짜 모든 스칼라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a와 같이 곱한 거 결과값이 r 플러스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이 k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마이너스 a가 되고 얘는 음수죠. 따라서 양수 꼴을 만족하지 못하고 이 r 플러스의 원소가 아니다 보니까 아 너는 벡터 공간이 아니구나가 되는 거죠. 다음으로 할게 이제 15번 벡터 공간 이제 V의 벡터 U에 대하여 벡터 마이너스 U도 벡터 공간 V의 벡터임을 보이시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합에 대한 역원을 쓰거나 아니면 합에 대한 스칼라 곱에 대해 닫혀 있음이라는 공리를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합 V는 벡터 공간이잖아요. 집합 V가 벡터 공간이니까 공리 1번부터 10번까지 싹 다 이제 성립한다 이거죠. 그러면 너는 스칼라 곱에 대해 닫혀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공리 6번에 있는데 스칼라 곱에 대해 닫혀 있으니까 내가 임의의 스칼라 마이너스 1을 끌고 와도 그러니까 내가 임의의 스칼라 마이너스 1을 끌고 와서 벡터 U에 곱해도 너는 여전히 V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정리를 살펴보시면 요거라는 결과가 나와 있죠. 교과서에. 따라서 마이너스 U 너도 V의 원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6번 같은 경우는 뭘 증명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요거죠. 그래서 이 스칼라 곱에 대해 결합 법칙을 쓰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요건데 이 스칼라 곱에 대한 결합 법칙에 의하면 이게 k-u가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은 요게 이렇게 될 수 있다. 요거에서 요거 넘어가는 거는 정리에 증명이 돼 있어요. 이 교과서 보면은 정리 기본 이제 일반 벡터 공간의 기본 성질 중에서 10번 보면은 벡터 U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는 마이너스 2라는 게 적혀 있죠. 이건 이제 증명은 또 따로 할게요. 나중에 다른 편에서 하겠죠. 여튼 그래서 그거를 여기 위에서 쓴 거고 따라서 위 식이 성립한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아이디어다 라는 거. 그 다음 볼 문제가 17번 UW를 이제 벡터 공간 V의 벡터라고 합시다. 스칼라 K 그러니까 0이 아닌 스칼라 K에 대하여 KU는 KW면 U는 W임을 증명하죠. 요거를 풀려면 일반 벡터 공간의 성질을 좀 보세요. 왜냐면 이 KU 빼기 KW가 0벡터라면 요거죠. 근데 요거를 넘어가는 게 벡터 공간에 그러니까
굳이 빨간색으로 벡터 합에 대한 분배 법칙, 그러니까 벡터의 분배 법칙 때문이에요. 벡터의 분배 법칙은 뭐냐면 임의의 벡터 v1, v2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거든요. 요 결과값에 의하여 요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한 상태에서 일반 벡터 공간의 성질을 보시면 A번 보면은 아니야. D번을 볼까요? D번 보는 게 좋겠네. 이거 저희가 V로 할게요. KV는 0 벡터 꼴에서 그 일반 벡터 공간의 기본 성질 D번을 보면은 KV가 0 벡터면은 K가 0 아니면 V가 0이던데 V가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K가 0이라고 안 했, K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V가 0이어야 되고 그러면 U 플러스 W가 0 벡터인 거죠. 그럼 U는 0 벡터 더하기 W인데 이거는 결과값이 W가 되죠. 왜냐면 벡터 합에 대한 항등원 때문에. 이렇게 풀 수 있다. 18번 벡터 공간 V의 0벡터가 아닌 벡터 U와 이번엔 이제 벡터가 0벡터가 아니죠. 이제 스칼라 K1, K2에 대해서 K1U는 K2U임을 보이시오. 이면은 K1은 K2임을 보이시오. 요것도 좌변으로 넘기세요. 근데 이 좌변으로 넘기는 사실 과정이 뭐냐면 이것도 좀 자세히 설명해야 되겠네. 요렇게 있잖아요. 같은 이제 각 변에 같은 값을 빼줄 수 있다라는 같은 값을 더해줄 수 있다라는 성질이 있죠. 빼줄 수 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저희는 같은 값을 더해줄 거예요. 근데 위에서 뭘 증명했냐면 얘가 요거랑 같더라. 그죠? 그래서 요거랑 합쳐버리면 0벡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항한다는 거에는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었구나 라는 거를 의식은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조차 선형대수학에서 추구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계산하는 거 하나하나를 엄밀히 따져보겠다 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단순 이항하는 것조차 당연시 여기면 안 된다. 우리는 각 그 좌우변에 같은 값을 더할 수 있고 요번 경우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K2U를 더한 건데 아니 잠시만 이게 아니라 요거죠. 요거 저거 왜 쓴 거지? 같은 값을 이제 더한 거고 이 결과값이 요거랑 같다는 게 위에서 저희가 증명했다 보니까 쓸 수 있는 거고 그럼 이게 합에 대한 역원이 되는 거니까 0벡터가 나온다 라는 게 숨겨져 있다는 거 인식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이거는 K1-K2는 0벡터로 묶을 수 있고 요거 같은 경우도 잠시만요. K1U-K2 요거 같은 경우도 그거 스칼라에 대한 분배 법칙이죠. 스칼라에 대한 분배 법칙이고 스칼라에 대한 분배 법칙은 뭐냐면 임의의 스칼라 KC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요거거든요. 이 성질을 썼기 때문에 위식을 옆에 왼쪽 식을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일반 벡터 공간의 기본 성질 D번을 다시 써보면 벡터 U가 0 벡터가 아니기 때문에 K1 빼기 K2가 0이 되고 이 K1, K2는 실수기 때문에 딱히 막 아까 벡터처럼 막 0 벡터랑 더하면 뭐가 된다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이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 책에는 안 나오는데 이 스칼라들은 그러니까 벡터라는 V는 벡터 공간의 원소잖아요. 스칼라 K는 이 나중에 가면 배우는데 필드의 원소거든요. 근데 이 필드까지 설명을 여기선 하진 않을게요. 이건 이제 프리드버그 배우시다 보면 필드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나와서 여기서 굳이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실수라는 것만 알아둬라. 그리고 고정된 값이란 것만 알아둬라. 이렇게만 말하면 될 것 같고 19번이죠. 19번도 너무 아이디어가 좀 뻔한데 요거예요, 요거. 그러면 이거 바로 이제 벡터에 대한 분배 법칙 쓰면은 요거잖아요. 그러면은 위에서 아까부터 이제 정리해서 증명했듯이 결합값은 이거인 거고. 왜냐면 요거는 요거니까. 이거는 위에서 정리해서 밝혔다라는 거죠. 아이고. 그 다음에 20번 마지막 문제죠. 20번은 이거를 이제 수학적 귀납법으로 풀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스칼라에 대한 분배 법칙의 확장편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스칼라 분배 법칙에 대한 확장된 그 버전이 뭐냐라고 한다면 요게 저희가 아는 스칼라에 대한 분배 법칙이죠. 이걸 확장하면 뭐가 되냐면 이것도 사실 증명하고 써야 되긴 하는데 증명하기 싫으니까 각자 해보죠. 이것도 근데 증명을 어쨌든 수학적 귀납법으로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이걸 이용하면 쉽다 이거죠. U 더하기 요거는 1 더하기 1 더하기 1 요거 이제 n번이니까 요 결과를 쓴 거죠. 그러면 NU다. 바로 나오죠. 네. 20번까지 풀었다. 벡터 공간 그러니까 이번 연습 문제 보면은 어떤 집합 S가 벡터 공간임을 보여라 혹은 이제 벡터 공간이 아님을 보여라 라는 문제가 주로 있었고 그리고 정리들 증명 다 하셔야 되고 그거 정리 증명도 꼭 필수다. 그 다음에 이제 꼴에 대한 이해를 해야죠. 꼴에 대한 이해.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도 나왔듯이 이 1, 0, 0, A 이거 자체가 조건이다 라는 거. 그래서 여기 A11이 만약에 1이 아니면 얘는 그 집합의 원소가 아니게 되는 그 꼴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양수 콤마 양수가 아니면 너는 아까 이 R제곱에서 요게 아니다 이런 것처럼 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양이 되면은 너는 아까 그 집합 S가 아니구나. S가 아니구나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습 문제 전부였고 복습도 요 기잡이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